현안이 있는 기업이 검찰총장의 부인에게 후원을 했다는 게 대가성을 일일이 따질 것 없이 뇌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은 사실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뇌물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선거사법의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행을 좀 도와주시고. 네. 끝나고 하시죠. 끝나고.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뭐 재산신고 허위로 한 뭐 혐의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의원들도 여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수사해서 공소시효 늦지 않도록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준비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좀 봐주시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건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여러 가지 혐의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반값 매수 사건입니다.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주식에 이 회사의 주식을 김건희 씨가 반값에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 화면 보시면은 처음에는 주당 500원에 회사 초기에는 주식을 매입했는데 그 이후에 도이치모터스는 주당 1,5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 휴브레인 역시 주당 1,500원에 매입합니다. 그 이후 미래에셋, 기관 투자자들의 미래에셋은 주당 1,000원에 매입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하게 김건희 씨는 800원에 매수를 합니다. 이거 반값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네. 아니요, 잠깐만. 예. 넘겨주세요. 이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관련된 자료를 계속 요구했지만 끈질기게 회피해 왔습니다. 이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야수파 걸작전이라는 전시회를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수상한 후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에 공연이 있었던 전시회가 있었던 것인데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보자로 지명이 6월 17일에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명되고 임명되기 전 혹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 전시회 협찬이 4개사에 불과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급증해서 16개의 기업이 협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찬이 수상한 것입니다. 보여주시죠. 이 협찬한 회사들이 보면 대부분 현안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GS칼텍스는 대기오염 측정치 배출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 사건으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신라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송치했고 검찰에서 수사 중이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 총수 일가 간의 주식거래 은폐 등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후원 계좌가 이런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후원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부적절하다거나 이해 충돌이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현안이 있는 기업이 검찰총장의 부인에게 후원을 했다는 게 대가성을 일일이 따질 것 없이 뇌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은 사실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뇌물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총장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죄를 평가했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이렇게 뇌물 혐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도이치모터스입니다.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최근에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라는 매우 강력한 경찰 내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사 보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주식시장 선수로 활동하던 이모 씨와 공모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정했는데 그때 김건희 씨는 작전에 전주로 참여해서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계좌 현금 10억을 선수인 이모 씨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주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보여주시죠. 네, 그러나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장모
이 사건 내가 했다 이런 녹취록이 공개돼서 또 한번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에 공범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허위정보증명서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4건의 신한저축은행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사건이죠.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실제로 이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든 사람이 김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 씨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한 번에 사무실에 오면 3-4시간씩 진을 치고 앉아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에 자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최 씨가 김모 씨, 위조한 김모 씨가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인터베일리 주식회사라는 회사인데 이 인터베일리 주식회사가 특이하게 최 씨, 그러니까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그 이후 최 씨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돈을 빌리는데 근저당 설정을 해줬던 것이죠. 최 씨가 장모가 다시 말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이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물상 담보를 제공받은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26억, 그 밑에 13억, 39억이나 받았습니다. 대출을. 그 다음 보여주시죠. 계속 얘기 나왔던 코바나 컨텐츠라고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거기에는 어머니 모친과 방금 말씀드린 김모 씨, 허위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이 감사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제 공동체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 잔고증명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보면 최현순 씨가 잔고증명한 것이 130억짜리가 있는데 이 계좌번호와 그 다음 보여주시죠. 동일한 계좌번호로 잔고증명서가 위조됐는데 이때는 예금주가 주식회사 인터베일리입니다. 인터베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감사라는 김모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이들은 경제 공동체이자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깊게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 다음에도 또 보면 위증교사의 대가 지급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허위잔고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그 잔고증명서를 통해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가 기소가 안 됐습니다. 지금 위증교사 대가 지급은 김건희 씨 모친이 위증을 교사했던 사람인 법무사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위증의 대가를 지급하는데 김건희 씨의 아파트를 양도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등기를 양도합니다. 김명신에서 원모 씨로 양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경제 공동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지금 여지껏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건들,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가족과 돈으로 엮여 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수사 지휘를 아니면 적절한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많은 부분은 이미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고요. 향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스크가 답이다. 코로나19를 힘차게 이겨내는 수원 사람들의 슈퍼 서포트. 수원을 지키는 슈퍼쇼만은 바로 당신입니다. 마스크가 답이다. 휴먼시티 수원.